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입니다. 이제 막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가족 친지들 방문한다든가 또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이제 떡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 지식 채널에서 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떡국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 절기 음식과 또 명절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에는 뭐 떡국, 또 만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대보름날에 오곡밥을 먹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추석이 됐을 때는 송편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명절과 함께 또 절기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사시대 때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가 대부분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떡국을 언제부터 먹었느냐 하는 기록은 이미 상고시대 때부터 떡국을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나면 밥 외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실 이 명절 때 먹고 남은 떡이 이제 단단해지면 이것을 물에 불렸다가 국을 끓여 먹는 것이 이제 발전되게 된 것이죠. 사실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물이 80% 고용물이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음식입니다. 우리가 국물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찌개 그러고 나서 뭐 전골, 뭐 조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 곁들여지는 이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명절을 지내고 남은 단단해진 떡을 물에 불렸다가 국에 넣어서 끓여 먹는 것이 일반화됐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처럼 이렇게 하나의 메뉴로 개발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전 세계사적으로 메뉴가 발전하는데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단해진 빵을 물에 불렸다가 먹던 것이 수프였는데 사실 수프도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메뉴로 아주 많이 발전돼서 자리를 잡고 있죠. 떡국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음력 정월 초하루에 세시 음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떡국을 먹는 것이죠. 동국 세시기에 보게 되면 이 떡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 차례상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올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떡국을 먹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장유유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과 어린 사람들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이 사람한테의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통과 의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국을 하나 먹음으로 해서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러면 또 이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수와 복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가래떡이라고 하는 것은 길기 때문에 이것을 수명으로 비유해서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떡을 이제 썰 때에 동전 모양으로 썰기 때문에 이것이 제복을 기원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국은 보통 흰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묵은 해의 모든 때를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정도에는 가족들이 이제 이 떡국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들이다 하는 자기의 가족들로서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교적인 효에 의해서 이제 가족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질서는 물론이고 서로 상하 관계에서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서 떡국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국이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영양학적인 의미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떡국은 어떻게 보면 복합 탄수화물의 이제 보고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바로 사용되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인데, 이제 가래떡의 주 원료가 맵쌀입니다. 그 맵쌀 안에는 아밀로펙틴이 들어있는데, 이 아밀로펙틴은 바로 금방 사용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세배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고탄수화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떡국을 끓일 때에 보통 이제 소고기의 양지라든가 사태를 이용해서 국물을 내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통 양지나 사태는 결합 조직이 아주 풍부합니다.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콜라겐의 일종인데 물과 함께 끓이게 되면 젤라틴화돼서 물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물 안에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있고, 계란 지단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도 이러한 고명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한다는데, 원래 국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음식입니다. 맑은 장국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해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안에 미량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미량의 영양소들은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이라든가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이 비타민 A와 C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기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떡국은 의외로 소화가 잘 됩니다. 보통 떡들은 단단하고 또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반면에 떡국은 얇게 썰고 또 물에 담그었다가 끓이기 때문에 매우 좀 부드럽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의 부담도 적을 뿐더러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리 지식 채널이기 때문에 또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프렌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드망저를 전공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가드망저는 영어식 발음이고 이것을 프랑스어로 하게 되면 가마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가마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프랑스 요리가 이제 구분을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육류를 전문으로 하는 곳, 또 소스를 전문으로 하는 곳, 채소를 전문으로 하고 다듬는 곳, 그리고 이제 저처럼 가마제를 하는 사람들, 또 제가 제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가마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한식 요리도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식 중에서 이 떡국이 좀 가장 어렵습니다. 1인분, 2인분 정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많은 양을 끓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리법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육수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의 국물에다가 그리고 20% 정도의 고용물인데, 우리가 국을 끓일 때는 이 국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보쌈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고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거는 데쳐서 표면을 응고를 시킨 다음에 천천히 끓이는 것이 좋고, 국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냉수에 끓이게 되면 그 안에 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밖으로 용출이 되어 가지고 좋은 육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한 육수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육수를 낼 때에 이 식재료를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여서 이것을 육수를 내야 된다. 그리고 떡은 찬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불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미 떡을 먹고 나서 남겨진 떡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가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먹기 어려울 정도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리는 건데, 요즘엔 또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단단해진 떡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찬물에서 한 30분 정도 불려야 됩니다. 반드시 찬물에 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다든가 또는 온도가 좀 높게 되면 떡이 빨리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불릴 때에도
혹시라도 많은 양의 떡국을 끓인다. 그럴 경우에는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떡을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치게 되면 오히려 맑은 육수에서 떡이 퍼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물에 불린 재료를 끓을 때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끓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떡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나서 한 2, 3분 정도 더 끓인 후에 이제 먹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국에 간을 맞출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도 이미 육수를 냈기 때문에 감칠맛은 이미 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국간장이 훨씬 더 깊은 맛을 내고 보통 우리가 염도로서는 0.8 또는 1% 정도의 염도가 떡국을 먹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명을 올려주는데 우리나라의 맛은 이 파, 간장, 마늘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김 이런 것들이 맛을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국을 끓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수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국물에 초점을 맞추고 떡을 30분 정도 불리는데 찬물에 불려야 되고 혹시라도 많은 양을 끓여야 된다 그러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쳤다가 나중에 떡국에 넣게 되면 떡이 퍼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물이 맑은 국물로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끓을 때에 떡을 넣어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 한 2, 3분 정도 더 끓여서 이제 담으면 되고 그리고 간을 맞출 때는 국간장이 좋은데 이미 뭐 육수에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염도계는 없지만 그래도 0.8에서 한 1% 정도의 염도가 가장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명으로는 김하고 파 그리고 또 여기에 마늘이라든가 약간의 참기름 여러분들이 혹시 고명에다가 소고기 같은 것을 올린다 그러면 소고기를 썰어서 여기에다가 참기름과 마늘을 같이 이렇게 다져서 같이 넣은 다음에 버무려서 넣게 되면 훨씬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벌써 이 떡국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 고향 친지들을 방문하셔가지고 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떡국을 드시게 되면 훨씬 이렇게 부드럽고 즐거운 그런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드시고 나이도 한 살 더 드시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리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